촛불 권리선을 위한 시민대 토론회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서로를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워줄 줄 몰랐는데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1시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30분 늦게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바깥에서 떨면서 줄 서서 들어오시게 한 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재동과 함께하는 토론회인데 왜 네가 나왔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생각 했죠 금방. 네. 그리고 이 안에 내용물에 보면은 맨 처음 순서가 있어요. 진행 안내 다음에 김재동의 헌법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김재동 씨의 헌법 이야기입니다. 혹시 전주 착각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벌써 자리에 앉자마자 막 토론을 열띠게 진행하시고 또 서로 소개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미 토론의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 있는데요. 이 토론회가 잘 진행되고 또 좋은 얘기들을 모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김재동과 함께하는 이 꽃길 토론회의 사전 안내를 맡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김재동 씨 모시 시작할 텐데요. 어떻게 토론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 다 자리에 계신 테이블마다의 진행자분들 그리고 나누어드린 안내 자료에 있고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것들, 과연 우리는 이 지난 광장에서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는가, 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을 열어주실 여러분들의 이 토론을 촉발시켜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준비하고 누가 깔아놓은 꽃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꽃길을 걸어가자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리의 헌법학자 김재동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지나가시는 계시구나. 전 저한테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저보고 반가워서 오시는 줄 알았더니, 지나가시는 길이셨네요. 자, 오늘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최 측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이거 이래서 어떡하냐, 뭐, 너무 늦어졌다.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밖에. 근데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이거 빨리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목소리도 좀 높이고 언쟁도 하고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밖에 다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오늘 입장이 늦어진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개업집으로 치면 이게 너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음식이 좀 늦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저와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저도 아니고 주최 측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의 지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지금의 박수는 잠시 사진기를 내려놓으시고, 저는 초상권 이런 게 있어서 사진 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 가보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많다. 그리고 거기서 찍어봐야 콧구멍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오늘 진짜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이 차가운 추위를 뚫고 그래도 우리 사는 길을 한번 나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저 아침부터 준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한 우주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요 정도 박수 치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적 사회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전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헌법 전문인데 이 헌법 전문만으로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대한국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부통령 선거죠. 대통령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반으로 치면 학교 다닐 때 반으로 치면 반장 선거가 아니고 주번 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학급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는 시민들이 결정하고 그걸 대리해서 수행할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에 대한 지도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모인 시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박수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19대 대통령 당선자의 주문하는 박수로 여러분들에게 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쳤던 박수가 약하다는 것을 제가 헌법 전문을 빌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박수 치세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얼굴 딱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르셨겠지만 당신이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자리에 나와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저는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토론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분 정도만 손을 드시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주제들이 정해져 있지만 주제에 관계없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드리고 그분들 말씀을 듣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있다가 뵐게요. 중간중간에 테이블에서 가기도 하고 뭐 오늘 저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 저보러 오신 거예요? 에이, 그래도 네. 누구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손을 드신 분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정도 제외하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 드신 분들은 어디 가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늘 앞에 손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손 안 들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주로 마이크를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로 치면 어떤 거냐? 오늘 며칠이지? 17일인데요. 17번 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 그렇게 딱 한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자, 제가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 드신 분 앞쪽에 5번 테이블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화내실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 드릴게요. 주세요. 자, 마이크 주세요. 네, 다 중요한 얘기하러 왔어요. 네, 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손 드신 분 테이블에 똑같은 자리에 계신 분한테 드릴 겁니다. 자, 일어나세요. 네, 앞쪽에 보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대림동에서 온 유은주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많은 희망이 보입니다. 여기 와주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50대로서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이 늦은 상태로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제가 학교 때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의 시작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좀 더 나은 삶, 나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러한 교육 문제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제가 이렇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던 거가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점점 밑으로 가고 있고, 저희 아이가,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듣고 하셔도 될 있는데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듣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정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나눠주시고 낮춰주시고, 저처럼 추락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저와 저의 미래와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사회가 갈등이 조금 줄어들고 배타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우러지는 사회가 돼서 이 세계에서 조그만 이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가지신 분들, 박수 정보를 듣고 많이 하셔도 가지신 됩니다. 분들, 박수 듣고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박수 듣고 하셔도 됩니다. 네. 내가 좀 더 이렇게 했다고 하신 분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열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우리 모두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교훈이 이거였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실력을 길러 쓸모 있는 한국인이 되자라는 취지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초등학교 때 교훈이 실력을 길러 쓸모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자였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자라왔는데, 사실은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금 앞으로 구성될 정부나 지금의 정부가 들어야죠. 국민은 쓸모 있으려고 국민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저 교훈이 똑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력을 길러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쓸모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자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분께서 거의 말씀을 다 하셨죠. 교육,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문제.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토론을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요.
손을 너무나 애처롭게 들고 계셔서 원래는 다른 분에게 드리려고 했으나 네,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온 정원숙입니다. 세 딸을 둔 엄마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의 이공계에 나왔어도 취업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학생을 연구원으로 취업을 못 시키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기업에서 채용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쩜 저렇게 이렇게 새침하게, 그죠? 멋있게 아주 딱 걷어가지고, 네. 아주 학생처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법안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퉁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뿐만 아니고 문과 학생들도 취업 잘 돼야지 뭐 이공계 학생들만 잘 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우리 청년들까지도 좀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 헌법 제15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재헌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목표이다. 근데 이게 헌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재헌헌법에. 왜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 이걸 넣자 그랬는데 반대했어요. 딴 사람들이. 1948년도에. 근데 왜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걸 왜 넣자 그러냐? 당연한 거 아니니? 굳이 적어야 되니? 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적어야 되니? 이래서 넣지 말자 그래서 안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본인과 관계되신 분이 이공계가 취업이 워낙 안 되니까 지금 아직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직 문과까지는 생각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토론해보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얼마 정도 주어져 있는지 시간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는 덕진 씨? 5분? 10분? 10분? 5분? 20분? 10분. 오케이. 10분. 네, 그래야 여러분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개업집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벌럭거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다음 토론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원래 그래야 되는 거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거기 손 드신 분, 네, 앞쪽 테이블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법을 이룬다고 해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법을 뒤엎는 법은 또다시 살아납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세습 재벌을 작살내야 됩니다. 왜냐? 세습 재벌을 작살내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제2의 개누리당이 또 나옵니다. 왜냐? 세습 재벌, 걔네들은 지위를 지켜달라고 정치권에 줄을 대니까 제2의 박근혜, 제2의 개누리당이 또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한 게 재벌, 타파, 빨간색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 느낀다고 이쪽으로만 보지 말고 이쪽도 좀 보랍니다. 여기 뒤통수에다 눈을 하나 그려놓을 걸 그랬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재벌 개혁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들이 늘 정치권에 입법할 때 입김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재벌을 견제할 법률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만들어 놓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네, 마이크 하나 더 드리십시오. 네, 아직 모르셨던 분. 네.
재벌 타파라고 하면 국민들이 호응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 활동을 할 때도 재벌 타파라고 쓰지 않습니다. 족벌 세습 타파, 예, 족벌 재벌, 세습 재벌, 부당한 편법 재벌, 네. 타파에서 즉 삼성 이재용 작살내면 첫째 제일 좋은 거는 삼성 직원이 제일 좋습니다. 첫째 혜택이. 두 번째 중소기업 하청업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좋고 또 그 다음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기업 이미지로 새롭게 바뀌니까. 그러면 해외 각국에서도 삼성이라는 기업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 타파한다고 해서 삼성 타파라는 말이 삼성 기업이 공중분해 폭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삼성 타파, 삼성 작살, 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아직 그걸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삼성이 날아가면 국가가 손해본다.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본 토론에 들어가셔서는 테이블에서는 다른 분에게 시간을 많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죠?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을 타파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잘못되게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타파하자. 그래서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분 정도만 더 드리겠는데 제가 드릴 수 없으니까요. 네. 저기 드리랍니다. 네, 저기 드리세요. 네, 저기 드리세요. 이렇게 드리세요. 네. 뭐 양손을 다 드십니까? 그리고 다른 분 말씀하실 때는 손을 드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바른 기회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 공동체 희망에서 활동하고 세월호 보수에서 위안부 합의 무효 10억엔 모으기 보조를 하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거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안부 합의 무효 동전은 세월호 광장에 갔을 때 어떤 아저씨가 피켓을 들고 위안부 합의 무효 하고는 피켓을 들면서 돗자리에 동전 모으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동전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신기해서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활동을 왜 시민이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이런 굴욕 합의를 할 거면 이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뉴스에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라 팔아먹었다고! 일본의 식민지라고 차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이 위안부 합의를 좋은 조약, 좋은 합의라고 위안부 할머니께서 과연 이걸 보고 좋은 합의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자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할머니들은 억울하고 그러니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하지 않았는데 왜 정부가 왜 합니까?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에게 보고 있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잘 들었습니다. 자, 들고 계세요. 오늘 이제 토론의 마무리를 장식하셨기 때문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죠? 최민석이요. 네, 민석 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때 네.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 게 저예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김정은 씨가 외면했을 때 그 저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하려고 손 들고 있었는데 제가 외면했어요? 근데 이렇게 두 손 들고 있었는데 저는 어디서 벌 쏘고 있는 줄 알았죠. 네, 미안합니다. 12월 24일 12월 24일 작년 아니요 맞아요. 그렇겠죠. 원래 12월 24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게 또 한이 됐는 모양이다.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제가 직접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한 사람만 좋아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마이크 잡으시고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석입니다. 네, 민석 씨 말씀입니다. 마이크 들고 계세요. 민석 씨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들은 거를 한번 민석 씨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야기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니까 짧게 줄여가지고 할머니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합의는 무효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이렇게 민간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네. 그리고 이런 합의를 한 사람들은 보고 있냐? 듣고 있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아직도 이 합의를 좋은 조약이다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한 발언을 보여드렸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분입니다. 네. 아직도 이 합의를 좋은 합의라고 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민석 씨는 지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다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운명적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두 손 들고 있었는데 그거 못 봤던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그때 광화문에. 셀 수가 있을까요? 네, 셀 수 없는 사람 중에 두 손 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걸 제가 미안해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석 씨한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많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오늘 토론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 들어준 옆에 우리 시민 동료분들에게 서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하시는 분 계셨을 거예요. 그분 눈치 못 채게 더욱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장관이죠.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드셔서 이렇게 다른 쪽 테이블들을 이렇게 한번 건너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장관이죠. 서로 이야기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얘기 서로 잘 들었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소감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늘 한번 박수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지금 오늘 사회는 늘 그렇지만 공동사회입니다. 지금 수화통역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공동사회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박수를 받으신 수화통역 해주신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수화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게 수화로 감사합니다거든요. 우리 수화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참 좋죠? 네, 참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네네, 저기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기는 이제 뭔가 노하우가 생겼네요. 단체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팀워크가 생겼네. 네. 안녕하세요. 제동 씨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이름은 배상훈입니다. 제동 씨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기분도 좋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동 씨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저는 26살 장애 아동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장애 아이가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아주 열심히 해서 사회에 자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아주 옛날부터 똑똑한 사람이 법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장애 아동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을 실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절에 그때 20살 먹고 자립할 때 제가 1호를 특수학교 졸업하면서 1호 정도로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립을 시켜서 복지관에 보호자 갑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다 방콕한다고 하고 부모가 꽉 붙들고 울고 있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복지관에 자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돈도 억수로 벌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장애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된다 해서 8시간을 일을 해도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을 6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안 줍니다. 밥 사 먹습니다. 이 아이를 출퇴근시키기 위해서는 엄마가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도 이 자리가 갈 수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쁜데 월급날이면 손이 다 부러뜨고 그 일을 하려면 저 옆에 가서 봉사하지만 구역질이 나서 일을 못합니다. 물론 다른 환경도 있겠지만 그 월급날이면 피눈물이 납니다. 한 달에 3만 얼마에서 6년 동안을 돈을 벌어왔는데 우리 아이가 돈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부분적으로 상태가 좋은 애들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을 줄도 아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돈을 안 줬습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 아이가 커피가 먹고 싶어서 옆에 아이들한테 말은 못합니다. 자폐 성향입니다. 달라고 했는데 그 옆에 아이가 안 준다고 우리 애를 괴롭혔나 봐요. 우리 애도 사람이고 감정이 많은데 그 아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런데 물었는데 26살 아이가 물어버리니까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 수습 과정에서 그 4만 원 받고 월급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 있어야만이 아빠가 직장을 다니고 엄마가 나머지 형제를 위해서 가족 경제가 어렵잖아요. 물가도 비싸니까 대학생 가르치려고 하면 엄마도 벌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그 8시간 동안에 가 있어야 줘야만이 가정이 행복하게 좀 살고 돈도 벌고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족 상해 보험도 들었습니다. 근데 차마 그것도 요구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 아웃시킬까 봐. 그런데 또 6년 동안 다녔는데 2번을 물었습니다. 그것도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폐 아이들은 단순 노동이지만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 못지않게 자립할 수 있었는데 돈 3, 4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6년 다니다가 잘렸습니다. 물었다고. 여러분들 돈 3, 4만 외식도 잘하고 그까지 돈이지만 한 달에 1,000원 받습니다. 8시간 노동하고. 근데 그 커피 하나를 못 빼먹고 돈 사용할 줄을 몰라서 상대 아이한테 가했다고 잘렸습니다. 근데 잘리니까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가야 되고 저도 직장을 다녔으니까 끝까지 다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집에다 두고 문을 잠가놓고 회사에 가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혹시나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갈까봐 잃어버릴까봐 집에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식탁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너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있으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다 합세해서 고쳐주십시오. 장애인들도 노동법 적용돼서 4대 보험 받고 의료보험 혜택 받아서
정말 조그만 자리에서라도 아무 일 아닌 자리에서라도 자립해서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네. 이야기라도 좀 하셨어? 그죠?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알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뭐 거창한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좋은 게 속풀이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아이고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하고 살겠어요. 그죠? 전부 다 대통령하고 똑똑하고 뭐 똑똑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한테만 마이크 줘가지고 채널 4개씩 5개씩 주면서 우리 전부 다 40분 50분씩 얘기하라 그러고 우리는 늘 듣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법 만들어 놓았다 그러는데 어머님 아닙니다. 그것들 다 많이 잘못 배웠어요. 많이 배우긴 했는데 많이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크 여기 잠깐만 갖다 주시고요. 마이크 여기 잠깐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발 1등하고 2등한 아이들만 검사되거나 판사되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니까 1, 2등 한 사람들한테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린 대부분 1, 2등 못 해본 사람들인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그게 1, 2등이 아닌데 그죠? 우병우 수석 같은 사람들 전교에서 맨날 1등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법고시도 뭐 거의 뭐 20몇 살에 하고 뭐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잘 배운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진짜 잘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잘 배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말씀 들으면서 마이크 드릴 건데 어머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아이 이름을 안 물어봤네요. 어떤 애가 반에서 꼴찌를 해와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대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아무리 공부 신경 안 써도 된다 해서도 꼴찌를 해가지고 네 의학 끼고 그랬더니 이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러더래요. 제가 아는 PD 아들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사람이 있다라 했습니까?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 그랬죠. 지금 제 위로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문이 턱 막히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말문이 턱 막히면 보통 우리가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놈의 새끼 말만 살아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만 사는 게 누구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고 제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사회가 험하니까 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니 생각해서.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사회가 험하면 험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가르치지 말고 꼴찌가 나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원래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가수다 했던 PD거든요. 이 PD가.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소주를 먹으면서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든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형 아들 자랑하는 거지. 그랬더니 눈치챘어? 그러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이 말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까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험하니까 더 노력해 1등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각 분야에서 1등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거니까 최소한 자기의 존엄을 유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한테 맨날 경주를 시켜놓고 토끼는 야 자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토끼는 뛰다가 그늘에서 자면 이봐 자니까 너 졌지 더 뛰어. 거북이는 봐 열심히 하면 되지 더 뛰어. 그래 토끼하고 거북이는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우화에서 느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부지런해져야 된다 이런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따위 경주를 시켰는지 잡아내야 됩니다. 아니,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주를 시켰냐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바다 거북인데 개를 산에 갖다 대놓고 등이 쩍쩍 갈라지는데 부지런하랍니다. 바다 거북이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를 잘 보세요. 둘 다 머리에 빨간 띠를 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권리를 말하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계속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토끼와 거북이가 손잡고 어떻게 하면 이토록 착취만 당하고 사는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자꾸 착취당하는 구조가 아니고 나무 뒤에 숨어서 우리 경주 시켜놓고 돈 걸어놓고 자기들은 뛰지도 않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 그 나무 뒤에 어떤 인간들이 있는지 뒤에 가서 보고 야 니들 다 나와봐 일로 나와 같이 뛰어 이 새끼들아 같이 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잡아냅시다.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최저임금 10,000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아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의 우리말을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말씀 듣다가 제가 열받아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하도 울고 계셔가지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도 우리 아이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논산훈련소 1개월 훈련을 못 마치고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타이레놀 2알을 먹고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의 엄마 공복순입니다. 저는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요.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년에 군에 가서 아이들이 몇 명이 잘 갔다 옵니다. 대부분의 99.9%가. 근데 우리 아이가 죽던 그 해에 13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작년 군에서 발표하기를 90명대로 떨어졌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국방부 한민구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64만 명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이 단체에서 그 사소한 일부분, 아주 극소수의 그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면 약간 억울하다라는 식의 김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극소수 일부분 하잘것없는 그런 사건에 들어가 있었고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자, 지금 국가에서는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한 그 아이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1년에 100명이 죽고요. 죽는 것은 그래도 차라리 낫습니다.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왔을 때 그 집안이 파괴되어 갑니다. 우리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사물이 똑바로 보이고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칼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웃지 못하던 얼굴에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자가 되어갖고 나온 아이는요, 점점 파괴되어 갑니다. 그 아이가 몇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린캠프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되고 있다고 국방부에서는 홍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이 마이크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요, 83년도에 형님이 군에 가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 얘기를 그 형님이 정신병자가 돼서 나와서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이에요. 어느 드라마보다도 어떤 장편 소설보다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제 밤 새워가면서 이 얘기 들었습니다. 아직도 냉동고에 아이의 사체를 넣어놓고 장례 지내지 못하고 그 여름에 추위에 떠는 엄마와 같이 어젯밤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기에 이번 안전에 와 있는 부분입니다.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발 군하고 관련되지 않는 가정 없습니다. 내 친구한테 이 얘기했더니 나는 딸만 둘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제발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군에서 피해 당한 당사자와 사망자, 피해자, 그 가족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 어떻게 힘겨운 생활을 살고 있는지, 이번 정권이 바뀌면 이번 정권엔 희망이 없지만 제발 관심들 가져주시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단 쪽팔려서 얘기 못해요. 다 당연하게 잘 갔다 온 군대를 너네 새끼 잘못돼서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우리 아이 신체 검사 1등급 받고 갔는데 죽었어요. 정신병자 돼서 나옵니다. 근데 3살 때 아버지한테 맞은 게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이 20년 잠복기 거쳐서 이제 발현됐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게 현재 병영상담관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저는요, 군 피해 치유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엄마들, 정말 힘든 엄마들요, 모여서 우리 같이 힘내보자. 1박 2일 마음 나눔 행사하고요. 집에도 못 가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끝나면 촛불 집회 갈 겁니다. 제발 우리 아들도 잘 갔다 오고 옆집도 다 가져가 왔는데 너의 애가 잘못돼서 군에 가서 다쳤잖아. 즉 못난 아이 루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 1등급 받고 갔고요. 우리 아이 정말 건강한 아이고 멋있는 아이였습니다. 제발 관심 가져주시고요. 군의 현실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군 피해 치유 센터 함께 공복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보이시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진짜 국무회의를 보는 기분이다 그랬습니다. 네, 국무회의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머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지금 세월호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다 와 계시는데요. 묵묵히 함께 같이 들어주시고 계시는 저 모습이 저는 또 함께 상처받은 치유자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치유자들이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손도 안 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라고 저렇게 들어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세월호 어머님 아버님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을 어느 분께 드릴까요? 저쪽 제가 마이크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쪽에 누가 아무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저하고만 눈을 마주치면 자꾸 주먹을 드셔서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들 다들 참고 사셨대. 아니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드리세요. 네, 들고 계시면 저한테는 권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피곤하십니까? 괜찮습니까? 2시간 넘게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밤새서. 네, 어디 계십니까? 마이크.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화정에서 온 김현우입니다. 제가. 화정? 네. 네. 당시 화정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자폐 장애인 친구들 인권, 군 인권, 위안부 할머니들 인권
저는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촛불 혁명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에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 과정을 겪었을 때도 많은 친구들이 점수나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많이 했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들었었고 봤었고, 막상 청년이 되더라도 그러한 빈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죽음으로 내몰아 가고, 그냥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세대든 계층이든 다 뭔가 죽음으로 내몰아 가는 것 같은 세상,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슬펐는데, 이런 거를 많이 연대하고 이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찾음으로써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 교육을 외치는데 모범생이 학교를 망친다. 그게 아니라 모범생한테만 모든 가능성과 믿음, 긍정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긍정을 주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을. 그게 민주교육이라 생각을 했고요. 민주경제는 한 아이한테 있어서 온전히 자라는데 가치관 형성을 했는데, 부모님이 좋은데 부모님하고 저녁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거의 좀 뜸했거든요. 7시 저녁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7시에 같이 저녁 식사할 수 있는 좀 나라를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과 가족의 균형을 잡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경제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경제를 실현하려면은 민주정치가 돼야 돼요. 우린 정치인들을 왜 뽑았냐면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니까. 정치인들 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그런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세금 내서 정치인들 하세요. 정치인들 일하라고 세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인들 말하겠다. 나 앞으로 이런 미래를 만들겠다.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정치인을 이렇게 보고 감시 이렇게 하고, 정치인들이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지금 억압되고 있다 하는데, 여기가 선거제도 개혁 파트예요. 그래서 그 유권자 표현에 대한 그런 억압이나 18세 선거권 보장,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다당제 해가지고 연립정부 구성해가지고 행정부 딱 하는 것. 솔직히 돈이 삶에 그런 거 좀 중요하잖아. 근데 전체 예산이 40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 첨장을 봤는데 삼성 쪽에서 344억? 그러니까 433억이니까 막 이렇게 줬다. 최순실 박근혜한테. 1억 나만 줘봐, 진짜. 그러니까 1억 한번 줘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1억 한번 다 줘봐요. 그러면은 완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 딱 독립될걸요? 그런 마인드도 내가 막 작아지고 막 쪼잔하고 그런 게 아니야. 좀 더 이렇게 대범하게 크게 생각할걸요?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거기서 내가 자신감 얻고 자존심 얻어서 자부심 있는 일 딱딱 얻으면은 가능성 있는 사회로서 서로 믿어주고, 그래서 생산적인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게 진짜 최고 멋진 나고 지역사회고 국가이고 좀 더 멋진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희망을 같이 말할 수 있기를, 그게 이제 제가 가장 바라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민주정치, 그러니까 민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경제, 민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정치,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선거 해서, 민주선거로서 우리의 진짜 국회랑 친해지고 정치인들 잘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 중심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표 심리 느끼지 않는, 그냥 정당 득표대로 정당 국회 의석수 딱 정해가지고 그 진짜 다당제나 아니면 좀 서로 더 많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가서 민주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고, 그 국회랑 친한 거야, 다 시민들이. 그게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이 촛불혁명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는 선거법 개정. 선거는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모든 선거에 대한 권리는 유권자들이 요구하고 쟁취했던 것 같아요. 이 촛불 권리 선언에 꼭 선거법 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이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이 마지막 권리 선언 같은 걸 주최 측이 하려고 그랬는데, 주최 측이 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주최 측 잘 들으세요. 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다 했네요. 좋은 문장으로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다 됐네요. 보니까 제가 자세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잠깐 들고 서 계시겠습니까?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마이크 잠깐 들고 서 계세요. 마이크 잠깐 들고 서 계세요.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민주교육이 되려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학생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민주 교육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또 있습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이 가치관 교육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생각에서부터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는 가치관 교육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신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보면은 그러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조선인데 죄송한데 아까 끝났었거든요. 네. 예. 해서 좋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한겨레, 경향, 조선, 중앙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학교에서부터 민주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서 노동권, 인권, 그 다음에 남녀 동권, 여남 동권, 민주주의, 이제 헌법교육이 되겠죠?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민주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엄마 아빠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저녁에 와서 학생들도 전부 다 학교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되려면 민주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경제는 어떤 거냐? 일하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좀 많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뉴스 보니까 전부 다 재벌들한테 몇백억씩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보니까 400조더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면 사실 국민 1인당 800만 원씩 혜택이 돌아와야 정상이고 4인 가족 기준이면 1년에 3,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세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민주경제체제로 가자. 근데 이런 민주경제체제를 하려면 정치적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민주정치를 만들어내려면 국회의원들이 우리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의 선거 구도에 의해서는 도저히 소선거구제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들을 하고 승자 독식구조 1등만 국회의원이 돼서 40%, 45%의 의견은 무시돼버리는 구도가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2등, 3등도 지역구, 광역 지역구에서 2등, 3등 그러니까 40%, 30%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이렇게 내어야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교육에서 민주경제로 그리고 민주경제에서 민주정치로 나아가고 이 민주정치를 이루어내는 모든 요소 그러니까 2017년 촛불이 이렇게 내는 그 과정의 결과물 속에 꼭 선거구제 개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핵심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의견이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우리하고 친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견이 국회의원에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거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권은 국민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국회의원 탄핵권도 국민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권을 국민이 가지는 국민 탄핵권이 헌법에 명시되면 좋겠다. 그래야 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헌법 제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바꿔서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입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길을 이번 촛불선언에 반드시 넣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추가되면 뭔가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네요. 민주교육, 민주정치,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근데 사실은 소외된 이런 말들도 맞지 않는 거죠?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한번 잘해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